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상반기 IBK 기업은행 필기시험에서 출제된 문제 해결 능력 파트의 문제들이고요. 총 하나의 자료에서 3개 문제로 파생되어 있는 세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구성은 제가 임의대로 왼쪽에 이 자료, 오른쪽에 문제 이렇게 배치를 해두었어요. 총 3개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항상 자료부터 드립다 확인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 유형들이 출제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볼 때도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먼저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문제부터 보는 거예요. 투자 수익의 평가 등급, 뭔가 올해 투자 수익의 평가 등급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올해의 등급. 2번 문제는 내년의 산정 기준, 뭔가 내년 신규 매장수 지표에서 S 등급, 내년의 등급, 올해 등급, 내년의 등급. 마찬가지로 경영실적, 올해 성과, 올해 등급,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이해되셨죠? 자, 자료 한번 보시죠. 땡땡 기업 직원 C는 작년과 올해의 경영실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경영 목표 달성표가 이렇게 있네요. 항상 제가 표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가로축과 세로축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입니다. 가로축 먼저. 자료, 작년 실적, 목표 실적 산정 기준, 올해 실적이 있고요. 세로축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재구매율, 투자 수익, 신규 매장, 매출액, 그리고 작년 실적이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고, 목표 실적 산정 기준이에요. 자, 목표 실적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전년도 실적 대비 20% 상승한 수치로 올해의 목표 실적을 산정하겠구나.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24, 재구매율 퍼센트 24의 전년도 실적 대비 20% 상승한 것으로 올해 목표를 수립하니 얼마예요? 24에 20%, 24니까 4.8 정도가 되겠죠? 그럼 28.8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아래 여기 있다 말씀드릴 거지만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결과적으로 28.8, 29가 되겠구나. 목표예요. 올해 목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문제에서 읽어내야지만이 시간을 절약하면서 다음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 실적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목표를 다 우리가 계산을 한 다음에 요거 다 계산한 다음에 올해 얼마나 실적을 내는지랑 비교해서 목표보다 잘했네. 그러면 좋은 등급을 받는 거고요. 목표보다 못했어? 그러면 안 좋은 등급을 받는 겁니다. 이런 문제구나.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평가 등급은 아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목표 실적, 우리가 이렇게 정할 목표 실적 대비 올해 실적이 20% 이상 더 잘했어? S. 10% 이상 더 잘했어? A. 달성만 했네. 그래, 이 정도 평타. 미달성? C. 이건 아니지. 라고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그럼 일단 올해 목표를 우리가 다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문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 1번 올해 투자 수익의 평가 등급, 투자 수익의 평가 등급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비교해서 바로 1번 문제가 풀리지만 나중에 2번, 3번을 봤을 때 우리 계산했잖아요. 올해 성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목표는 웬만하면 다 계산을 해두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이 문제 유형에서는 조금 더 필요한 접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일단은 올해 목표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올해 투자 수익 50억 원에 여기서는 5% 이상 상승이니까 50에 5. 그러면 목표는 당연히 5, 25, 2.5를 더하니까 52.5.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53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29에서 10% 2.9, 31.9 반올림하니까 32, 201, 20.1, 221.1 반올림하면 버려지니까 221.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9, 53, 32, 221이에요. 이거 대비 실적 얼마나 나왔는지를 보고 SABC를 매긴다는 겁니다. 자, 문제 보죠. 다음 중 올해 투자 수익의 평가 등급, 투자 수익 요겁니다. 52인데, 그러니까 목표가 53인데 실적 52밖에 못했어요. 목표보다 못했어? 무조건 C죠. 쉽죠? 이렇게 바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요거 읽어낼 수는 있으면 한데, 요거 읽어내기가 좀 쉽지 않고, 요거 계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중에서 중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문제 유형은. 자, 일단은 올해 투자 수익은 C 확인이 되죠. 그리고 2번 문제를 보면, 내년의 목표 실적 산정 기준.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다른 페이지다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여기다가 목표는 그냥 적어둘게요. 앞에 계산한 거를 적어두겠습니다. 29, 53, 그리고 32, 221 적어두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시험지에는 이게 한 자리에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제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화면 구성상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제가 만드는 거예요. 내년 목표 실적 산정 기준이 올해와 동일해. 내년도 올해처럼
우리가 목표를 수립하겠다 이거죠. 신규 매장수 S등급, 신규 매장수 S등급. 자, 신규 매장수만 보죠. 자, 올해 목표가 30이었는데 올해 실적 36. 야, 잘했다. 잘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년에 목표를 수립하는 게 올해 목표 산정 기준과 동일해요. 자, 올해 목표 산정, 목표 실적 산정 기준이 뭐예요? 전년도 실적 대비 10% 상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의 목표는 36에서 10%가 올라간 건지 32에서 10%가 올라간 건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올해 실적 대비 10% 올리는 거고, 실적 36에서 올리는 거고, 이거는 올해 목표 32에서 10%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실적 대비 10% 상승이니까 36에서 10%를 올리면 얼마죠? 뭐 3.6이죠. 10%. 그럼 39.6이니까 반올림하면 40이 되겠네요. 그쵸? 40개. 자, 요걸 우리가 계산을 했으면 40개 맞나요? 아니죠. 이거는 B등급을 받기 위한 최소한이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는 S등급을 받으면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아싸, 40 계산했다. 1번 하면 틀리는 거죠. S등급. 20% 이상 달성하려면 40에 20%는 얼마죠? 8이잖아요. 더하면 48. 최소한 48개는 해야지 S등급을 받는다. 자, 요거는 신규 매장 수만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계산해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9, 53, 32, 221 빠르게 적어두고 시작을 할게요. 29, 53, 32, 221. 자, 올해 성과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 이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다 계산을 하고 목표를 계산을 해두고 풀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가 추진사항, 각각 등급이 몇 개인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어둔 거기도 하고, 기준 뭐 A등급이 2개 이상일 때, S등급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각각이 무슨 등급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목표가 29인데 올해 실적이 30이에요. 이 실적은 뭐죠? 목표가 29인데 29에 10%는 2.9겠고, 그럼 31.9, 32. 10% 이상은 32가 되어야 되는데, 등급 30% 이상 맞죠? 다시 29에 10%는 뭐예요? 2.9, 31.9. 근데 32를 냈어요. 10% 이상 맞죠? A. 이거는 아까 우리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C 바로 넘어가고. 자, 32에서 36이 되었다. 이건 뭐죠? 32에서 10%가 뭐예요? 3.2, 35.2, 36. A. 10% 든 건 맞죠? 10% 이상? A. 221, 224. 이거는 뭐 안 봐도 10% 이상 하려면 당연히 뭐 20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240대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도 목표 이상은 했네요. 목표 달성은 했네요. B. A, C, A, B 등급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보시면 A 등급이 2개 이상 존재한다. 맞죠? 재구매율과 신규 매장수에서 신규 사업 추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S는 없네요. 생산 라인 확장은 하지 않습니다. 재구매율 30 미만인가요? 재구매율 보시면 지금 32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신규 사업 추가 진행만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개의 세트 문제를 풀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NCS 시험 문제는 항상 신속 정확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바로 그냥 제시된 자료부터 해석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문제부터 한번 빠르게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묻고 있으니 실제 주어진 자료를 해석할 때,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할 때 내가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그 부분만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문제에 필요한 정보만을 보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